안녕하세요. 저는 당신의 모델에 날개를 달아드립니다로 발표하게 될 커피골의 이용근이라고 합니다. 먼저 오늘 그 대상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쿠버네티스를 잘 몰라도 그 기능을 활용해보고 싶은 데이터 과학자분들, 그리고 효율적인 ML 환경과 워크플로우를 고민하고 싶은 그 MLOps 엔지니어분들, 그리고 좋은 ML 툴을 찾고자 하는 어떤 모델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약간의 쿠버네티스 지식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ML이라고 했었을 때는 크게 두 가지 스테이지가 있는데요. 한 개가 이제 그 모델 디벨롭먼트, 그리고 또 다른 게 모델 서빙, 예측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스테이지가 있는데, 오늘 발표는 모델 디벨롭먼트, 주로 학습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네, 저 소개를 하자면은 저는 커피 고래라는 블로그로 머신러닝과 컨테이너 이런 것들을 주로 주제로 글을 적고 있고, 현재 라인에서 쿠버네티스 기반의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컨텐츠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 쿠버네티스를 이용했었을 때의 MLOps의 장점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 거고요. 근데 이 쿠버네티스를 사용했을 때 어려움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 거고, 그래서 그 주피터 플로우라는 것들,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소개시켜 보겠습니다. 먼저 발표하기에 앞서 그 먼저 말씀드린 거는, 오늘 발표하는 내용은 제가 속한 회사에 아무런 관련성이 없습니다. 사실 저도 라인에 합류한 지는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어가지고, 저 역시 목표가 이 주피터 플로우라는 것을 이제 그 사내 데이터 플랫폼에 한번 적용시켜 보는 것이 저희 개인적인 목표입니다. 그 오늘 보니까 참가자의 이제 라인이라고 검색하니까 이제 그 몇몇 분들이 나오시던데, 아마 그분들에게 그 잘 보여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전부 다 제 개인적인 프로젝트이고,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그냥 앞에서 살펴보니까 굉장히 그 멋있는 프로젝트 많고, 정말 그 오늘 참가자분들 보니까 잘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냥 이번 발표는 저렇게도 해볼 수 있겠구나, 그렇게 한번 그 정도로 한번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그래서 ML 프로젝트의 어려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싶은데요. ML 프로젝트에는 그 어려운 이유가 다양한 개발 환경들이 있습니다. 뭐 파이썬으로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R로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분석에서 운영 환경에서 그 곳곳마다 그런 환경들이 다르고요. 그다음 생각보다 데이터 과학자와 엔지니어 간의 간극이 좀 큰 것 같습니다. 사용하는 용어도 좀 다르고, 그런 그 초점을 맞추는 부분도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모든 소프트웨어들이 다들 그렇듯이 이런 그 ML 프로젝트도 지속적으로 모델을 변경해야 되고, 좀 더 고도화하고 모델들을 업데이트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많은 서버들을 그 학습에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서버 관리 또한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기계학습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뭐 지속적인 모델 개발 배포, 이런 CI/CD 파이프라인도 잘 만들어야 되고요. 이런 여러 그 많은 컴퓨팅 자원을 어떻게 관리할지, 스케줄링 할지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고, 다양한 모델 실험들을 할 수 있게끔 그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ML 파이프라인도 관리할 수 있어야 되고, 모델의 성능 지표와 그런 모델이 장애가 발생한 건 아닌지 이런 모니터링 또한 잘해야 되는데요. 그냥 사실 저는 그냥 모델 하나 간단하게 만들고 싶은 건데, 이렇게 해야 되는 것들이 되게 많은 게, 저도 그 대학원 때 이제 그 텍스트 분석 조금 했었는데, 그런 거 하는 게 굉장히 불편하다, 힘들다, 이런 느낌들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그 근본적인 문제는 이런 것 같습니다. 그 결국에 그 머신러닝이 이제 인기 있게 된 게, 사람의 손으로 풀기 어려운 문제, 이런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을 한번 기계한테 맡겨보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했고, 그래서 기계가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계산해야 되죠. 사람처럼 직관적으로 딱 정답을 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학습을 하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계산하면서 이제 기계가 학습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필연적으로 많은 기계가 필요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기계학습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은 이런 많은 기계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까에 생각하게 됐고, 근본적인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사용자들이 이렇게 많은 머신들을 직접 관리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뭔가 스케줄링이 되었든, 리소스 매니지먼트가 됐든, 잡 스케줄링이 되었든, 이런 것들을 직접 관리했는데요. 저는 이거의 해결 방법이 쿠버네티스에 위임하고, 쿠버네티스에 이거를 맡기면은 쿠버네티스가 알아서 하면은 우리는 좀 더 손쉽게 머신러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쿠버네티스를 이용해서 머신러닝 MLOps를 하면은 어떤 장점들이 있는지 잠깐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컨테이너 스케줄링이 굉장히 편리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학습을 하고 싶을 때마다 어떤 각 서버에 막 들어가가지고 이 서버가 지금 그 여유 공간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할 필요도 없이 그냥 쿠버네티스에 던지게 되면 쿠버네티스가 알아서 스케줄링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확장성이 좋아집니다. 뭐 물론 이제 클라우드 위에서의 경우인데요. 이렇게 필요한 만큼
이제 머신러닝이라는 게 일시적으로 많은 리소스를 사용하는 그런 특징이 있다 보니까 필요할 때 많은 서버들을 확 늘려서 사용하고 필요 없을 때는 다시 줄이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편리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모니터링이 쉬워지는데요. 이렇게 각 서버에 어디에서 장애가 발생했는지 뭐 리소스 체크 같은 것들을 일일이 할 필요 없이 그냥 쿠버네티스의 어떤 명령을 사용하면은 바로바로 전체 클러스터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쿠버네티스는 클러스터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런 그 장애에 견고해집니다. 특정 노드에 어떤 문제가 생겨도 금방금방 뭐 물론 그 완전히 쉬운 건 아니지만은 다른 거에 비해서 클러스터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굉장히 교체하는 것들이 쉬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세 줄 요약하자면 이런 것 같습니다. 머신러닝에는 많은 컴퓨팅 자원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많은 것들을 어떻게 관리하지 했었을 때 쿠버네티스가 많은 것들을 해결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쿠버네티스 만세, 에메로스 만세하고 이제 끝나면 좋겠는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모든 것에는 그 공짜 점심이 없다고 이 쿠버네티스를 사용했었을 때 문제점이 뭐냐면은 모두가 익숙한 건 아닙니다. 그랬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 문제점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컨테이너화 작업이라는 게 있고요. 또 다른 거는 매니페스트 파일, 쿠버네티스가 이해하는 그런 그 야물 파일을 작성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요거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자면은 컨테이너라이제이션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 결국에 어떤 우리가 그 스크립트를 만들어서 그걸 배포하기 위해서는 이걸 이미지를 빌드하고 푸시하고 실행하는 이런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모델링을 하다 보면은 조금 고치고 실행해보고 또 이렇게 뭐 파라미터 수정해보고 고치고 이런 작업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이렇게 그 이미지를 다시 빌드하고 배포하는 작업이 생각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귀찮았다라고 느꼈었습니다. 그리고 야물지옥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그 쿠버네티스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야물 파일을 작성해야 되는데요. 사실 이게 쿠버네티스를 어느 정도 잘 아시는 분들에게는 쉬운 내용일지는 모르겠지만은 요거를 작성하는 게 조금 그 힘들 수도 있고 또 특히 머신러닝 쪽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이 좀 생소할 수도 있고 뭐 익숙해지면은 물론 네 쉽긴 하지만은 또 이런 것들이 작성하는 게 굉장히 귀찮은 경우가 많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간혹 유니콘들이 있긴 합니다. 유니콘이 뭐냐면은 이제 둘 다 잘하는 그런 이제 이런 머신러닝도 잘하고 그 다음에 이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능력도 좋으신 그런 유니콘 같은 존재들이 존재하게 되죠. 모두가 들어봤지만 아무도 보지 못한. 근데 뭐 물론 제가 봤을 때는 이 MLOps 그 코리아에 계신 분들은 많은 분들이 여기에 속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단지 나는 아닐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그뭐 좋은 게 있는데 그 좋은 건 알겠는데 항상 내가 아니라는 게 문제라는 거죠. 네, 항상 그런 게 힘든데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쿠버네티스를 쉽게 사용해서 MLOps를 잘할 수 있을까? 학습을 잘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 이 두 가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하나씩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컨테이너라이제이션을 없애려면 어떻게 할까요? 제 첫 번째 생각은 뭐냐면은 네, 애초에 하지 말자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도대체 이게 뭔 소리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쿠버네티스 자체가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툴이라고 하는데 과연 컨테이너화 작업을 안 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할까요? 네, 저는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아, 네, 공감되는 게 굉장히 많네. 아, 감사합니다. 네. 아, 이거 채팅 보내고 하니까 재밌네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처음부터 컨테이너 안에서 개발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바로 주피터 허브, 쿠버네티스 위에 설치한 주피터 허브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이 주피터 허브라는 녀석이 그 사용자가 원하는 주피터 그를 실행할 때마다 하나의 컨테이너를 이렇게 실행해 줍니다. 그러면 이제 사용자는 요 안에서 그 자기의 모델을 그 만들게 되면은 준비된 컨테이너 환경에서 데이터 과학자들이 자기네 코드를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 컨테이너 안에서 작성해 있는 코드를 쿠버네티스로 전달을 해야 되는데요. 이걸 어떻게 전달하는지가 문제입니다. 왜냐면은 얘는 컨테이너 안에서 만든 스크립트가 이렇게 있는데 쿠버네티스는 이미지로부터 컨테이너를 시작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나 했었을 때 몇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먼저 CI/CD 파이프라인이 있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그 주피터에서 뭔가를 만들고 깃푸시를 하면은 어떤 GitHub 액션 같은 걸 이용해 가지고 CI/CD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서 git 빌드하고 푸시하는 식으로 해서 쿠버네티스에 실행하는 방법. 혹은 이 도커 커밋이라는 명령이 있는데요. 요게 그 지금까지 만든 컨테이너를 이미지로 생성하는 그런 명령입니다.
요런 거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혹시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제 그 방법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정말 우리가 필요한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ML에서 필요한 이 그 세 가지 요소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요런 명령을 하나 이런 학습 스크립트를 하나 실행한다 했었을 때 필요한 게 딱 세 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모델 실행 환경,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어떤 패키지를 가지고 실행할 건지, 그리고 어떤 소스 코드를 이용할 건지, 그리고 그때 사용할 어떤 하이퍼 파라미터들을 사용할 건지, 요 세 가지 정보만 어떻게든 가져올 수만 있다면은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머신러닝 코드를 쿠버네티스 위에 올릴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아까 말씀드린 쿠버네티스 야물 파일에서도 필요한 게 딱 이 세 가지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미지 정보,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실행 환경에서 내 코드를 실행할 건지, 그리고 어떤 스크립트를 실행할 건지, 그리고 그때 필요한 하이퍼 파라미터는 뭔지, 요 세 가지 정보만 있으면은 그 쿠버네티스 위에서 실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재밌게도 주피터 허브를 이용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이 세 가지 정보를 손쉽게 획득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주피터도 결국 컨테이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런 명령을 이용하면은 그 컨테이너에 들어있는 모든 정보를 다 빼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 한번 지켜보시죠. 이게 제가 그 데모로 만든 그 주피터 노트북인데요. 이렇게 호스트 네임을 통해서 그 파드의 정보를 이렇게 파일에 내리고 그 파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네, 이렇게 이런 파라미터 정보, 그 다음에 환경 변수, 필요한 환경 변수도 다 들어있고요. 그리고 네, 쭉 환경 변수 여러 개 있고, 보시면은 이미지, 우리가 필요한 이미지, 실행 환경, 그리고 우리가 그 스크립트가 어디에 있는가의 위치, 이런 위치 정보들도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주피터 허브를 통해서 우리가 그 이 컨테이너의 정보를 룩업할 수 있으면은 모든 정보를 다 들고 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주피터 허브를 통해서 세 가지 정보를 얻어서 컨테이너와 작업 없이, 그리고 야물 그 쿠버네티스 매니페스트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어떤 툴이 있다면 정말 편리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의 모델에 날개를 달아줄 바로 그 ML 툴입니다. 주피터 플로우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네, 주피터 플로우란 뭐냐면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는 이런 컨테이너화 작업, 그리고 매니페스트 작업 없이 곧바로 쿠버네티스 위에 올릴 수 있는 바로 그 CLI 툴인데요. 이렇게 설치를 하고 주피터 플로우 PIP 인스톨 이렇게 그 주피터 노트북에서 설치를 하고 이런 명령을 통해서 내 스크립트를 실행하면은 바로 쿠버네티스 위에 실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주피터 플로우와 함께라면은 내가 작성한 코드를 바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위로 실행이 가능하고요. 쿠버네티스를 전혀 몰라도 쿠버네티스의 강력한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그 귀찮은 작업들은 전부 다 주피터 허브에게 맡기시고 여러분은 ML에만 집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건 꼭 사셔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쿠버네티스 해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제 희망사항이긴 한데. 네. 그래서 주피터 플로우 전과 후가 이렇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피터 플로우가 없었을 때는 저희가 그 모델 스크립트를 작성하고 난 다음에 도커 파일을 만들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도커 빌드를 하고 푸시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쿠버네티스가 이해하는 매니페스트 파일을 작성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거를 쿠베CTL이라는 쿠버네티스의 CLI 툴을 통해서 실행을 해줬어야 되는데, 주피터 플로우와 함께라면은 여러분이 주피터 노트북을 그 생성하시고 바로 모델 스크립트를 작성하시고 주피터 플로우 런 하면은 바로 쿠버네티스 위에 내가 원하는 스크립트를 실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데모를 준비했는데 요 화면을 그 QR코드를 만들었는데 제가 직접 테스트를 가능한 그 환경을 만들었어요. 여러분도 한번 테스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이 데모를 영상으로 준비했는데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피터 허브에 여러분도 GitHub 아이디를 통해서 이렇게 접속하시면은 자신만의 주피터를 하나 받으실 수가 있고요. 이게 쿠버네티스 위에 주피터 허브를 만들었고 이렇게 튜토리얼이라는 걸 제가 만들어 놨고 다운로드 파일을 여기 보시면은 튜토리얼 안에 다운로드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여기 다운로드 파일이 있고요. 이 파일을 잠깐 보시면은 먼저 PIP 인스톨 이미 되어 있지만은 그 확인차 다시 한번 이렇게 설치하고요. 제가 이 다운로드 네, 요 화면은 그 다운로드 점 파인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그냥 홈 디렉토리에 앱리스트 파일을 하나 다운로드 받는 그런 간단한 스크립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C, 파이썬, download.py 이런 식으로 실행하게 되면은 이게 바로 지금 쿠버네티스 위에 잡이 하나 등록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알고 워크플로우라는 이렇게 UI를 제공해주는 요런 오픈 소스가 또 있는데요. 여기를 통해서 보시면은 나의 스크립트가 이렇게 쿠버네티스 위에 실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컨테이너화 작업 없이 내가 원하는 스크립트를 바로 이렇게 실행하실 수 있고 이렇게 석세스가 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시 홈 디렉토리를 보시면은 내가 다운받은 파일이 이렇게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간단한 간단한 앱리스트 파일을 이렇게 준비해 봤는데요. 요거를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그냥 저의 주피터 노트북에서 이렇게 실행하면 정상적으로 이렇게 에폭 실행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냥 간단한 모델링 스크립트입니다. 네,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고, 요거를 바로 쿠버네티스 위로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피터 플로우 런 한 다음에 내가 원하는 스크립트를 이렇게 실행하면은 바로 쿠버네티스 위에서 내가 실행했는 스크립트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로그 정보들, 로깅 정보들을 이렇게 일일이 다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네, 시간 관계상 조금 빠르게 가볼게요. 그리고 이제 어떤 종속성, 디펜던시를 걸 수도 있는데 이렇게 다운로드 파일 그리고 이렇게 땡꺽쇠 2개 이렇게 하시고 그 뒤에 또 다른 스크립트를 실행하시면은 이게 에어플로우의 것과 비슷하게 만들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먼저 다운로드 파일이라는 스크립트가 실행되고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train.py 이렇게 우리가 워크플로우를 만들고 싶을 때 이런 식으로 간단한 스크립트를 이용해 가지고 실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더 복잡한 워크플로우를 작성하고 싶으면은 이런 workflow.yaml 파일을 하나 만드시면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my first workflow라고 이름을 만드시고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어떤 명령을 넣어주시고 이 대그 파일의 첫 번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니까 hello 다음에 world, hello 다음에 again이라는 조금 복잡한 대그를 그리는 워크플로우를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피터 플로우 런 -f 옵션을 주시고 이렇게 워크플로우 야물 파일이라고 실행을 해주시면은 조금 더 복잡한 이렇게 대그가 그려지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처음에 헬로우 그리고 저거는 전체 로그를 보는 거고 이렇게 개별적으로 월드가 찍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여기에는 again이 찍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어떤 원리냐면은요. 여기서 약간 쿠버네티스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알고 워크플로우라는 쿠버네티스의 기본 리소스는 아니라 커스텀 리소스 중에 하나인데요. 이거는 또 다른 오픈 소스인데 요거를 설치하시고 난 다음에 요런 야물 파일을 작성하시면은 얘가 아까 보신 그 화면이 딱 대그가 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각자의 역할이 있는데요. 이 주피터 허브라는 녀석은 사실 알고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우리가 원하는 컨테이너를 실행해주는 그런 녀석이고요. 반대로 알고는 누가 매니페스트를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사람이 직접 만들든 다른 사람이 만들든 얘는 그냥 이런 매니페스트 파일만 오면은 그거를 워크플로우를 실행해주는 녀석입니다. 결국 이 주피터 플로우라는 녀석이 이 주피터 허브에서 얻어온 이 ML 정보를 이용해서 이런 야물 스크립트를 대신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던지게 되면은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그런 워크플로우가 실행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키텍처가 주피터 허브가 있고 알고가 이렇게 있고 얘가 이미지 정보 그리고 파라미터 그리고 어느 위치에 스크립트가 저장되어 있는지 스크립트 정보 이런 정보들을 이용해 가지고 알고 워크플로우에 던지게 됩니다.
이제 제가 그 ML툴 비교를 잠깐 할 건데요. 먼저 짚고 넘어갈 사항이 이건 주관적인 관점에서 비교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주피터 플로우의 장점을 어필하기 위해서 기존의 오픈소스와 비교하는 건데요. 사실 저는 기존의 오픈소스도 굉장히 좋고 잘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사실 원래 그 격투기 이제 그 방어전에서도 보시다시피 이제 잘하는 1등에게 도전장을 내미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비교하는 것들이 나쁘다라는 걸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 제 거를 어필하기 위해서 비교하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몇 가지 비교를 해봤는데요. 주피터 플로우가 있고, 알고 워크플로우, 에어플로우, 그 쿠베플로우 이런 것들이 있고, 이 컨테이너라이제이션 그 부분에서 이 주피터 플로우는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알고 워크플로우, 쿠베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그 이미지를 빌드하는, 그리고 다시 그 레지스터에 등록하는 작업들이 필요하고요. 물론 이런 것들을 좀 더 자동화해주는 그런 것들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에어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이미지 빌드를 안 하고도 배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가 없고, 이제 요 매니페스트 난이도가 좀 주관적인 그 견해인데요. 이제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워크플로우 좀 얌을 만드는 건 굉장히 쉽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쉽게 느껴지시기를 희망하는 마음에서 하라고 했고요. 사실 이 알고 워크플로우는 쿠버네티스를 어느 정도 좀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이라고 뒀고, 에어플로우 같은 경우에도 이 에어플로우에서 제공해주는 이 대그를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중 정도로 놓고, 쿠베플로우는 이 쿠베플로우 파이프라인 SDK를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이거를 잘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쉽겠지만 저에게는 좀 어렵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그래서 상이라고 뒀습니다. 그리고 이 패키지 임포트는 이 그 워크플로우를 사용하기 위해서 내가 추가적으로 그 패키지를 임포트해서 사용을 해야 되나, 설치 말고 그 스크립트 내에서 내가 그걸 임포트해서 써야 되나라고 했었을 때, 주피터 플로우는 전혀 주피터 플로우의 어떤 코드를 임포트할 필요 없이 바로 사용할 수가 있고, 그 알고 워크플로우도 필요가 없지만은 에어플로우나 쿠베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패키지를 임포트해서 데코레이터로 등록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필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지속적인 모델 배포 입장에서는 주피터 플로우의 가장 큰 장점으로 즉각적인 배포가 가능합니다. 보셨다시피 내가 스크립트를 만들고 바로 쿠버네티스 위에 실행할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는데, 에어플로우나 쿠베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쿠버네티스 기반이기 때문에 이미지 배포가 필요하고요. 그 에어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즉각적으로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기싱크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뭐 엔시블 이미지 배포 통해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거 알고 워크플로우 매니페스트만 잘 만들면 되지 않나요? 혹은 에어플로우랑 페이퍼밀이랑 거의 그 조합하면은 거의 그 정도 나올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쿠베플로우 K를 쓰지 왜 이거를 써야 되나요? 약간 이런 그 질문들, 궁금증, 그런 비판점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사실 저는 그게 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기존 워크플로우 엔진을 사용하더라도 그 이 주피터 플로우를 100%다 대체가 가능합니다. 뭐 알고플로우, 에어플로우, 뭐 쿠베플로우, 루이지, 나이파이, 우지를 사용해도 다 동일하게 가능합니다. 그럼 이 프로젝트에 의미가 있을까요? 라고 했었을 때 저는 그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결국 칼의 용도와 크기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능적으로는 다 동일한데 이런 사소한 디테일로 인해서 결국에 어떤 것들이 어떤 상황에서 더 잘 쓰이냐, 어떤 것들이 다른 상황에서는 더 좋냐, 운영에서 더 좋느냐, 이런 것들이 갈린다고 생각하고, 빅데이터 진영에서도 마찬가지로 뭐 쿼리 엔진, 스토리지 엔진, 스트림 프로세서 등등 또 굉장히 다양한 어떤 그 오픈 소스들이 많잖아요. 뭐 스팍 스트리밍, 카프카 스트리밍, 플링크 이런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용도에 따라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용도에 따라서 안정성, 속도, 뭐 운영성, 유지보수에 초점을 맞추냐에 따라서 그 다르게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 주피터 플로우라는 칼의 용도는 뭘까요? 저는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다음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데이터 과학자들이 모델 실험할 때에 쿠버네티스 레벨로 정말 빠르게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발표 랩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게 MLOps를 쿠버네티스를 이용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뭐 스케일링 문제, 방금 질문하신 오토 스케일링 이런 것들 다 쿠버네티스가 그 쿠버네티스의 오토 스케일러 같은 것들을 이용하면 손쉽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런 잡 스케줄링, 그다음에 리소스 관리, 모니터링, 장애 대응 이런 것들을 쿠버네티스로 이용하면은 굉장히 손쉽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모두가 쿠버네티스에 익숙한 것도 아니고, 익숙하다 하더라도 그거를 매번 빌드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귀찮은 작업이라는 것들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쿠버네티스를 사용하면은 모두가 행복해집니다.
맞습니다. 딱 이 포인트입니다. 어떤 운영이나 배포보다는 실험 단계에서 빠르게 나의 코드를 쿠버네티스 레벨로 실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제 책 소개,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시작한 오픈소스 프로젝트고요. 사실 아직 초기 단계이고 버그도 많고 완벽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앞서 성인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MLOps의 춘추 전국 시대에 굉장히 다양한 머신러닝 플랫폼들, 오픈소스들이 나와 있는데 주피터 플로우가 가지는 그런 굉장한 가능성에 저는 좀 기대를 걸고 있고요. 물론 안 될 수도 있지만은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프로젝트에 관심 있거나 혹시 검토 중이시라면은 언제든지 네,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직접 찾아가서 세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발표에 자료가 된 글은 제 블로그에 다음과 같은 글들이 있습니다. 이런 글들을 제가 정리해서 오늘 발표한 거고요. 좀 더 자세하게 보시기 원하신다면 이런 글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